예, 안녕하십니까. 신라얼문화연구원 원장 정형진입니다. 예, 오늘은 부여적 연속 강의 12강 중에 네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의 주제는 부여족의 명칭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하는 그 유래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을 소개하고 끝에 가서는 제가 새롭게 제기한 학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그 나라 이름에는 그 정치체의 정체성을 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정체성을 담는 경우가 많아서 그 나라를 상징하는 어떤 단어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는 누구이고 외부의 그들과는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표현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는 한이라고 하는 가장 한국적인 상징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우주와 같이 넓고 큰이라는 뜻도 있고 아주 중심이라는 뜻도 있고 그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단군조선을 할 때 조선이라는 명칭에도 아침빛이 비추는 땅 혹은 밝은 땅, 박달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넣어서 이름을 지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여족도 나름대로 그 부여라고 하는 명칭에는 그러한 그들의 정체성을 담은 그런 국명으로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부여는 흔히 그 기록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표기가 되는데 대체적으로 중국문헌에서는 부여를 쓰고 삼국유사나 삼국사기 등 한국문헌에서는 부여로 표기하는 것이 대체적인 관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여의 명칭에 대한 다양한 학설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최남선의 주장인데 우리의 박달할 때 밝은 빛 하는 박과 관련해서 신명과 관련한 어원적인 근원적인 개념에서 파생된 불과 발 이런 것에서 부여라는 명칭이 나왔다는 설이 있고, 두 번째는 만주 퉁구스족 사람들이 사슴을 부여라고 하는데 그 사슴의 명칭을 따서 부여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설도 있으며 부산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어요. 부산에서 유래했다는 설은 이 부산이 나중에 부여산으로 바뀌었고 그 부여산 주변에서 공동체를 이끌었고 살던 집단이 부여라는 나라 이름을 썼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만주어로 쌀을 의미하는 만주어 버러에서 왔다는 설도 있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태양숭배나 불숭배와 관련해서 부여라는 명칭이 나왔다는 설도 있고, 여섯 번째는 예맥할 때 맥에 우리말 순수한 우리말이 원래 발맥 백불에서 이런 개념들의 언어 순수 우리말이 있었는데 이것을 한자로 표기한 게 맥인데 거기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고, 또 천선사상에서 유래해서 부여라는 명칭이 나왔다는 설도 있고, 천선사상 설은 하늘에서 내려온 무리가 단군조선을 열었다고 하는 그 개념에서 하늘을 나타내는 불을 나타내는 차음으로서 불자와 물이라는 개념으로서의 더블 여자나 검을 여자를 써서 부려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설도 있고, 또 예맥할 때 예의 중국어 음이 후이인데 이 후이가 변형이 돼서 부여가 됐다는 설도 있고, 또 강 이름이 부여와 같은 강 이름이 있었는데 그 강에서 이름을 따왔을 거라 이런 주장이 있는데 강 이름에서 유래해서 그 강 이름이 금나라 시대 때 그 눈강 주변 중류
상류에 있던 강 이름이 포여라고 하는 강 이름이 있는데 바로 그 포여라고 하는 강 이름은 동명의 고향인 고리국에 있는 이름이었고 그 이 강 이름을 따서 부여라는 명칭이 생겼다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10번째로는 제가 주장하는 학설로 프리기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터키 지역에 있었는 나라로서 미다스 왕이 다스리던 나라였는데 그 미다스 왕 때 망한 파괴된 그 나라의 주민들 일부 살아남은 주민들이 나나 지역까지 들어와서 부여라는 명칭이 생겼는데 프리기아라는 말을 두 자로 음사를 해서 표기한 것이 프리기아 부여, 프리기아 부여라고 했다는 주장입니다. 예, 부여가 처음으로 역사 문헌에 등장을 하는 것은 사기 화식열전인데 그게 보면 연이 북으로 오한 부여와 인접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거 학계에서는 이 기록을 공식적으로 부여가 등장하는 기록으로 보는데 그 이전에도 사실은 여러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상서대전에는 해동제의 부여지속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여가 보이는데 이 상서대전은 진나라 때 복생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부여라는 기록이 나오고 또 상서의 주간편에 공안국이 한나라 초의 학자인 공안국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공안국전에 보면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부여가 등장하고 있고 산해경에는 유호 부려국이라고 해서 부려라고 하는 명칭이 등장을 하고 또 주나라의 역사책인 일주서 왕의 편에 보면 부루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학자들은 이 부루가 부여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부는 부여이고 루는 음느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부여가 등장하고 있고 또 이순의 이야 석지와 형병의 논어주서에도 부여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도 부여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여의 이표기 혹은 사기 이전의 기록이라고 하는 기록에 나오는 부여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확실하게 그것이 지칭하는 것이 부여라고 하기가 참 어렵다는 그런 이제 주장이 있는 반면에 이들도 다 부여를 가리킨다고 하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각 여러 학설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박불벌에서 기원했던 설이 있는데 이 설은 최남선이 아시조선이라고 하는 책과 양주등의 고가 연구에 나오는데 최남선은 부여의 원뜻이 우리말 신명에서 유래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밖에서 개발, 자만, 평야를 의미하는 다양한 벌자로 불이로 변화한 데서 연유했던 설을 제기하셨는데 그 근거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부여의 중심 지역인 송화강연안이 동북평원 일대이고 벌이나 부리가 서라벌, 고사부리 등 삼국시대 지명 어미에 자주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남선은 부여의 근원이 우리말 신명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남선 설에 대한 이병도의 비판을 간단히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최남선이 광명 혹은 신명에서 출발해서 여기서 불이, 벌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나왔다가 거기서 부여가 나왔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 이병도는 어떻게 비판을 했냐면 최남선의 벌의 음역인 벌, 불, 화, 불이 등을 광명 혹은 신명의 원뜻에서 유래한다는 것에는 찬성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여는 평야를 의미하는 불이 등과 동음, 동의어의 단어라는 것이 합리적 해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병도는 최남선이
박사상하고 연결을 해서 밖에서 불이가 나왔다가 이것이 부여가 됐다고 하는 학설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주장을 했냐 하면 조선 최초를 개척한 부여 이렇게 해서 조선상고사 신수두장에 나오는데 불로서 전야를 개간한 그러한 문화적인 그 양태에서 부여가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어렵과 채집으로 살다가 농업을 시작하면서 대개 불의 힘을 이용해서 초목을 태워서 화전민처럼 초목을 태워서 전야를 농토를 전야를 불벌이라고 했던 것이다. 불의 발명과 문화 발전을 통해서 불이라 지은 지명도 많은데 부여, 불이, 불내, 불이, 국내, 불, 벌, 발 등이 다 이 불의 음역이다. 이렇게 하면서 문화적으로 농업을 시작하면서 화전을 하면서 전야를 개척하는 그런 과정에서 그 개척한 전야를 불, 벌, 발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거기서 부여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하얼빈은 조선족이 최초로 개척한 이하지 불이다. 그러니까 설화벌, 불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얼빈은 그 옛 이름이 원래 부여이다. 그러므로 송화강은 조선족 최초의 뿌리를 내리고 정주를 시작한 아리라 압록강이고 하얼빈은 조선족이 최초로 개척한 야지 불이며 그 이외의 모든 부여, 불이계의 이름은 연대를 따라서 차례로 개척한 야지 불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농업을 하면서 산내 불을 질러서 개간한 농토를 불벌이라고 했다고 하는 설을 주장하시면서 바로 그 불벌 불이에서 발에서 부여라고 하는 종족명이 탄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주어 몽고어 사슴에서 유래했다 이런 설이 있어요. 이 설은 일본 학자인 백조고길이라고 하는 분이 예맹민족의 유래라고 하는 책에서 1934년에 주장을 하게 되는데 뭐라고 주장했냐 하면 일본 학자 백조고길은 부여가 사슴이라는 뜻에서 나왔다. 지린성 일대를 중심으로 존재한 부여국의 지역 이름 푸이를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지역 이름 푸이를 한자로 부여라고 표현한 것이다. 그는 자치동감의 부여 멸망기사에서 부여의 원주지로 나오는 녹산이 바로 사슴을 뜻하는 만주어 푸 혹은 몽고어 풋고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면서 바로 녹산이라고 하는 부여 왕성이 있었던 녹산이라고 하는 사슴산이 있는데 그 사슴산의 사슴이 만주 혹은 몽고어로 푸후 혹은 풋고라고 하는데 그 말에서 부여라는 명칭이 나왔다고 하는 설을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중국 학자 무국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부여왕성 신탐이라고 하는 책에서 논문에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녹계 사슴 녹자의 음이 푸로서 부여의 부와 같은 의미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송호정 교수 같은 경우에 이 사슴설이 가장 가능성이 있다고 지지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의 설명을 한번 들어보면 오한, 선비 등 북방 유목민족의 종족명이 대개 그들이 원래 거주한 산명에서 유래했다는 거죠. 삼국지 오한, 선비 동의전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퉁구수어로 사슴을 부위, 부윈 등으로 말하기 때문에 녹산이란 부위산이 되는 거고 부여는 그에 해당하는 한자음으로 볼 수 있다.
부여가 처음에는 녹산에 거주했다는 사실과 이후의 역사인 발해에서 귀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부여의 사슴이라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고려하면 부여의 명칭 또한 퉁구서에서 사슴을 일컫는 부위에서 유래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 그러면서 그는 부여를 세운 부여족은 사슴을 귀히 여기던 사슴족일 가능성이 있다. 녹인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 강의 아마 한 부분에서 일주서에 보면 발인 녹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녹인은 어쩌면 사카족과 연결돼서 되는데, 그 사카족이 동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여족하고 습합이 돼서 어쩌면 녹살이라는 말이 나왔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치통감과 신당서에 보면 사슴 얘기가 실제로 나오는데, 자치통감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하면 처음에 부여는 녹산에서 거주를 했는데 백제의 침탈을 받아서, 이 백제는 학계에서 대부분 고구려의 오기로 이해하고 있는데, 백제 침탈을 받아서 부락이 쇠하고 흩어졌는데 서사근연 연나라가 있는 서쪽으로 천도를 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서 발해조에 보면 그 나라가 발해가 귀중히 여긴 것은 속소 귀자, 태백산의 토끼, 남해의 다시마, 책성의 된장, 부여의 사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으로 봐서 부여라고 하는 지역이 사슴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고 실제로 사슴이 많이 살고 있었던 공간이었던 것을 추론할 수 있고, 그렇다면 부여라고 하는 명칭이 만주어로 사슴을 뜻하는 부위하고 연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추론할 수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합리적일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김철준 교수는 사슴 이름이나 사슴 토템과 관련이 있을 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규보 동명왕편에 실린 구삼국사의 기록에 보이는 고구려 동명왕설화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사슴을 거꾸로 매달아 울게 하고 소원을 빌면 그것이 사슴의 울음소리를 따라 하늘로 올라가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또 삼국사기에 보면 실록이 등장을 하는데 토테미즘, 사슴은 당시 토테미즘 기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서 특히 여진어에서 사슴을 부여라고 한 사실은 부여라는 이름도 동물 이름이나 토테미즘과 관련해서 성립되었을 것임을 암시한다. 이렇게 해서 김철준 교수도 부여라고 하는 명칭이 사슴 토템하고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을 하셨고, 그 근거로는 동명이 창업을 할 때, 졸본으로 와서 창업을 할 때 사슴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고, 백제 온저왕이 사냥을 가서 흰 사슴을, 실록을 잡는 이야기가 나오는 걸로 봐서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동명왕편에 실린 그 사슴 이야기를 한번 보면, 동명왕이 고구려의 동명왕이 동부여에서 주몽의 아들들의 시기 질투에 의해서 피난을 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졸본에 도착해서 처음에 궁성을 짓고 얼마 있다가 위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비류국이라고 하는, 송양의 비류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서 좁은 공간에 두 나라가 함께 할 수 없다 해서 서로 경쟁하는 과정이 있고, 동명이 비류국 송양을 어떻게 극복했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송양과 활쏘기를 해서 이긴 이야기, 또 오랜 궁궐, 누가 더 오랜 궁궐이 있냐고 하는 내기에서 주몽이
궁궐을 지으면서 썩은 석가래, 썩은 기둥을 사용해서 자기가 더 오래됐다 하는 주장을 해서 이겼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사슴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야기는 좀 주몽이 서쪽으로 순수를 나갔다가 흰 사슴을 잡았는데 해원에서 거꾸로 매달아 놓고 저주를 하였다. 하늘이 만약 비를 내려 비류국의 왕도를 물바다로 만들지 않는다면 나는 절대로 너를 놓아주지 않으리라. 이 고난을 벗어나고 싶다면 너는 이제 하늘에 호소하라 해서 사슴이 슬피 우니 소리가 하늘에 사무쳤고 장맛비가 온 지 이래 만에 송양의 왕도가 물바다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샤먼에서는 이렇게 사실은 지금 합리적인 사고로 하면 불가능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 이야기도 사슴이 흰 사슴이 하늘 동물이라고 지금 태양 동물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행위를 한 것 같은데 사실 하늘 입장에서는 자신의 동물인 흰 사슴을 고문을 하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벌을 내릴 텐데 이렇게 반대로 그 사슴을 살리려면 힘들지 않게 하려면 하늘님께서 비를 내려주십사 하는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 무당들도 그런 적이 있어요. 기우제를 할 때 여자 무당들을 발가벗겨서 노지에 놓고 하늘에 기원하는 그런 방식도 있었고 또 그 성소에다가 피로 더럽혀 놓고 이 성소를 깨끗이 하려면 비로 씻으라고 해서 비를 오게 하는 방식의 기우제도 있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삼국사기에서 나온 실록이라는 얘기는 바로 온조왕 얘기인데 삼국사기 온조왕 5년조에 보면 5년 겨울 10월에 왕이 북쪽 변방을 순행하면서 백성들을 위무하고 사냥을 해서 신비로운 사슴을 잡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철조 교수는 주몽의 일화와 연결된 실록이라든지 온조가 잡은 실록 이런 얘기를 들면서 부여계통 사람들이 사슴을 신성시했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바로 그 사슴의 이름에서 부여가 나왔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김은혜 같은 경우에 사슴 기원서를 비판을 했는데 뭐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냐 하면 부여를 사슴과 연관시키는 견해가 있는데 사마강의 자치통감에 처음에 부여는 녹산에 자리 잡았다 하는 그런 기록을 가지고 그 근거로 삼아서 녹산의 사슴을 만주어로 뿌, 몽고어로는 뽑고라는 식으로 부여의 사슴 의미하는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관계는 없지는 않겠지만 다소 지나친 감이 있지 않을까 하면서 부여가 사슴의 이름에서 사슴의 명칭, 만주인들의 사슴의 명칭에서 왔다는 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가 비판을 하는 얘기인데 지금 학계에서 대체적으로 부여 관련해서 명칭 관련해서 나온 글들을 보면 여러 가지 설들을 들면서 사슴설을 가장 지지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제가 보면 문제가 많이 있다는 거고 그 문제가 어떤 면에서 문제가 있는지 설명을 드리면 북방 유목민족들의 종족명이 원래 그들이 거주한 산 이름에서 유래했다거나 사슴에서 부여의 어원이 발생했다고 주장을 하려면 첫째는 부여라는 족속의 원주지가 송화강가의 녹산이어야 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 하면 원래 그들이 거주한 원주지의 산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다면 송화강가의 녹산이 아니고 그 위쪽에 있었던 고리국의 녹산이 있어야 이 주장이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부여의 원주지는 녹산이 아니고 부여 혹은 서북쪽의 고리국이라는 것은
위략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두 번째는 부여족의 토템이 사슴일 것이라는 추정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부여족은 닥태양을 천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뒤에서 여러 가지 강의를 하는 과정에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고리국으로 추정되는 내몽골 빠린자치의 임동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이 임동이라는 것이 요 나라가 일어선 처음에 상경 임항구가 있던 곳인데 그쪽 동남산에 가면 성산이라고 아얼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산 위에 신단이 있는데 그 신단에 보면 태양을 낳는 달기 상당히 큰 규모로 형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다음 시간에 고리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바로 그 닥태양을 상징하는 커다란 바위신앙이 부여족 고리국하고 연결되고 그 고리국 사람들은 위략에 나오듯이 태양 에너지의 전기를 받고 태어난 아이가 동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부여족의 이동과 관련해서 일본의 장세 신화에도 닭이 등장하고 일본 이세 신궁에도 닭을 놓아 먹이고 일본에 있는 이소노카미 진구에도 가면 마당에 닭을 키우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다 바로 부여족이 닥태양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문화유산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슴이 부여인들의 토템일 가능성을 추론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녹산이 그들의 종족명과 관련될 정도로 중요한 명칭이었다면 이후에 전개된 부여족의 이동과 관련해서 녹산이라는 산이 신성한 산으로서 나타나야 할 텐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가야산이라고 하는 가야라고 하는 지명과 가야산이라고 하는 지명, 산이라고 하는 산명은 가야산이라고 하는 지명은 지금 터키를 중심하는 지역에서 한반도까지 오는 과정으로 보면 그 출발 지역에 가야라는 지명이 가장 많고 오면서 점점점 옅어지는데 가야산이라고 하는 지명도 한반도와 일본에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 그와 같이 가야족의 산 이름이 가야의 지명과 산명이 나타나야 되는데 만약에 부여족의 토템이 사슴이었고 그 사슴과 관련된 토템명으로 녹산이 있었다면 부여족의 이동 과정에서 녹산이라는 산이 만주와 한반도 혹은 일본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으로 봐서 부여족의 토템이 녹사슴일 수는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음루, 물길 등 퉁구숙의 동북 만주 제족과는 그 종족을 달리하는 고막해 거란 시리 등과 그 언어를 같이 하는 몽고족 계통의 두망루가 틈입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박경철 선생의 논문에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 음루 물길들은 퉁구스계고 적어도 부여족의 후예인 두망류는 몽고족 계통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몽고족 계통의 언어를 썼을 거라고 추론을 하고 다섯 번째는 그래서 언어가 달랐다는 거죠. 부여족은 원래 소수의 망명인들과 현지의 주민이 결합해서 이루어진 집단인데 부여라는 명칭 자체는 망명해온 소수의 프리기아인들과 관련된 명칭으로 사슴을 나타내는 만주어 푸와 몽고 풋고에서 유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수가 있는데 그것은 제 주장이고 그것은 4강, 6강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역의 언어하고
기층민들의 언어하고 달랐다는 거죠. 그거는 무슨 소리냐 하면 부여계가 다른 언어권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중국의 주서에 보면 백제의 왕족은 해시이고 그들은 왕을 어라하라고 하고 백성들은 건길지라고 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라에 대해서 신영화 교수가 풀어놓은 얘기를 한번 듣고 그 다음에 건길지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렇게 왕족들은 왕을 어라하라 하고 그 백성들은 건길지라고 한 이유를 설명하면 바로 부여가 뭔가 고조선 사람들하고 단군조선 사람들하고 다른 언어권에서 왔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신영화 교수는 오녀산의 고려시대 별칭이 오녀, 오령, 오룡, 오노, 울라, 우라, 오여가 있는데 이 공통 발음을 스웨덴의 고대 중국어 학자인 버나드 칼그렌의 고대 한음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명칭들 고려시대 때 있었던 이러한 명칭들이 사실은 다 우라 또는 우르라고 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어라는 고대 중국어 발음은 우라인데 어라하의 하는 고위 간직에 대한 존대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과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따라서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한자 표기 이전의 순수한 고구려 말과 백제 말로는 왕을 우루 또는 우라로 호칭했다는 걸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건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한자로 건길지라고 쓰는데 여기서 길지는 일본 쪽에서 이것을 음사해서 읽는 음사인 코니기시의 기시하고 대응이 된다. 이병도는 혁거세의 거세는 왕호인 거서간의 거서와 같은 음과 뜻을 가진 말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사만군장 칭호의 중국 측 음사인 건길지의 길지와 거세와 일본 측 음사인 코니기시의 기시와 같다고 봤다. 그러니까 박격거세의 거세간, 왕이라고 하는 거세간과 일본 건길지를 일본어로 읽은 코니기시에서 기시, 그 다음에 이러한 말들이 같은 말을 그렇게 음사해서 다르게 불려주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서나 거세가 길지와 같은 말이라면 거서나 거세가 왕을 나타내는 말임은 확실하다. 그런데 또 언어학자인 이병선의 이야기에 의하면 책에 나오는 얘기를 가져왔는데요. 신무왕이 도읍한 가시하라. 신무왕이 동정을 해서 오사카를 지나서 저쪽 오사카로 들어가다가 방해를 받으니까 돌아와서 카시하라, 나라의 카시하라 지역으로 들어가서 왕궁을 짓게 되는데 신무왕이 도읍한 가시하라의 어원에 대해서 일본 학자 야스다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스크리트 캐시와 태양을 나타내는 캐시와 최대를 나타내는 파라가 합쳐진 최대의 태양을 뜻을 지니고 있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제 생각으로는 신무천왕이 도읍한 캐시하라는 여기서 가시는 태양을 뜻하는 산스크리트이고 하라는 벌을 뜻하는 말인다. 즉 이 말은 태양의 벌판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캐시라고 하는 가시라고 기시라고 하는 삼국지 변진전의 후한서 진안주에 보이는 거수하고 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한에 있었던 50여 개 나라가 있었을 때 큰 수장들을 거수라고
장수 혹은 거수라고 했는데 바로 그 거수, 한자 거수 표기가 바로 태양을 나타내는 캐시 표현이고 그것이 건길지의 길지로 나타났고 일본에서는 코니키시에서 기시로 나타났고 박혁거세의 거세로 표기되었을 거라는 거죠. 따라서 부역의 어라하, 부역의 왕을 나타내는 어라하는 어라하와 마한에 속했던 단군 왕검의 후예들로 추정되는 지인들이 왕을 칭했던 건길지는 거는 큰 길지인데 이것이 거세 혹은 기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실은 거수의 다른 표기일 거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왕을 어라하라고 칭했던 부역의 해시의 왕족들과 마한 지역에 있었던 지인들, 단군 왕검 사회 후예들은 왕을 거수라고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부여족은 단군 왕검계와 다른 족속이라는 거죠. 그죠?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부여족은 퉁구스 계통도 아니고 단군 왕검계도 아닌 다른 족속일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삼국지 동의전을 분석을 해봐도 부역의 언어가 고구려 언어하고 유사하고 하기도 하지만 동해나 예나 이런 나라들과는 언어가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삼국지 위지 동의전에 고구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동의의 옛 언어다. 부여의 별종으로 언어와 여러 가지 일이 부여와 같은 것이 많이 있으며 그 기질과 의복은 다르다. 이렇게 해서 언어가 비슷한 것이 있으면서도 그 기질과 의복은 다르다 해서 뭔가 어떤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고 동옥저에 대해서는 그 언어가 고구려와 거의 같으면 때때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동옥저는 고구려와 언어가 비슷함을 이야기하고 있고 예에 대해서는 그들이 노인이 스스로 말하기를 고구려와 같은 종족이며 언어와 법성 대체로 고구려와 같으며 의복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기문 교수의 국어사 개설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보면 고구려와 동예와 예는 언어와 습속들이 상당히 유사하지만 고구려와 부여는 언어가 같은 것도 있지만 다른 것도 있고 그 기질과 의복이 복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고구려와 옥저와 예 이런 곳들은 우리가 예맥이라고 할 때 한민족의 북방족들을 예맥이라고 총칭할 때 그 예맥계하고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표현을 했다고 하면 부여족은 뭔가 그들과 약간의 차이가 있는 언어와 복식 문화가 차이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퉁구서하고 다른 언어를 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부여는 퉁구서가 언어를 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음누에 대해서는 그 생김새는 고구려와 비슷하지만 언어는 부여 고구려와 다르다라고 기술해 놓았는데 음누는 숙신의 후예로서 물길 말갈 여진 계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부역의 제어와 구별되는 퉁구스계 제언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부역의 제어는 퉁구스계 제어들과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봤을 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예맥계가 오래전부터 쓰는 언어하고
다른 어떤 언어와 다른 복식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부여적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명칭이 어떻게 유래됐나 하는 이야기에서 이병도 선생은 부여구에서 부여는 평야를 의미하는 부리 등과 동음, 동의어다 이렇게 해서 이병도 선생처럼 그냥 부여는 평야를 나타내는 부리 계통, 발부리 벌 계통의 언어에서 나왔을 거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김은혜 선생 같은 경우에, 김은혜 교수 같은 경우에 천선과 관련 있는 명칭이 바로 부여일 거다 이렇게 추론을 하셨는데, 재미있게 가설을 세워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주신족, 김은혜 선생은 몽고에서부터 한반도, 일본으로 넘어가는 모든 사람들의 범칭으로 주신족이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데, 주신족의 조상이 하늘나라, 환국 임금님, 환인의 아들인 환웅과 하늘나라와 관련된 무리들이 함께 지상세계로 내려와서 지상의 인간들을 다스렸다고 하는 것이 단군신화인데, 이들 스스로는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무리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 하늘에서 내려온 무리가 바로 무리여자라든지 거물여자로 표현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조상들이 태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하늘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글자들이 있는데 바로 고자라든지 환자라든지 백자라든지 불자를 썼을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무리를 나타내는 말로 쓴 것은 더블여자라든지 거물여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썼을 건데, 이러한 하늘을 나타내는 언어와 무리를 나타내는 언어를 합치게 되면 고려라는 말도 나오게 되고, 불여라고 나온 말도 되고, 불려라는 말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여는 한민족이 가지고 있는 천선 사상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박병식 선생 같은 경우는 태양의 자손들이 사는 곳이 바로 부여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고대어의 어원 연구를 통해서 한은 태양족의 나라라는 의미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민족과 관련된 많은 나라 이름들, 배달, 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옥조, 음루, 가라, 거란, 숙신, 여신, 발해, 선비 등의 나라 이름들은 모두 태양의 곳 혹은 태양의 자손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한민족은 태양 숭배족이었는데, 바로 그러한 태양 숭배족인 한민족과 관련해서 파생된 언어로 파생된 그 명칭, 나라 이름으로 부여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한 학자인 공명성 같은 경우는 부여는 태양불을 의미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2002년에 나온 논문에서 부여는 태양불을 의미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불, 부여, 발불 이런 설과 사실은 유사한 거죠. 그 다음에 7번째, 예의 중국어 음이, 예, 더러울 예자의 중국어 음이 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이에서 부여라고 하는 발음이 나왔고, 그 발음을 한자로 적은 것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부여다 이렇게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죠. 바로 1960년대 북경대학에 가서 고조선을 연구해서 고조선이 만주에 있었다는 설을 가장 먼저 강력하게 주장한 이리지린 교수가 고조선 연구에서 한 이야기인데, 예맥에서 예의 한자음이 후이에서 부여의 명칭이 생겼다는 견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자음 예라고 하는 글자의 한자음이 후인데 여기서 부여가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로 중국 학자인 하추도 같은 경우는 예는 부여 두 글자의 합음이라고 하면서, 예인의 예는 부여의 두 글자의 합음으로, 그러니까
부여가 부의 예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부여는 예에서 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주장의 가장 쉬운 모순을 얘기를 하면 고리국에서 예인들이 사는 땅에 내려와서 부여왕들이 나라를 개국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예인들의 땅에 왔다 이런 논리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주장은 성립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 다음에 9번째로 강 이름에서 부여가 유래했다 이런 설도 있어요. 중국 학자 퉁동이라고 하는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부여는 강 하류의 이름에서 온 곳으로서 눈강 중류 동축에 오위르하가 있는데 이 강을 금나라 때는 포여라고 칭했는데 그러한 점으로 봐서 부여는 바로 포여 혹은 오위르의 동음 이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눈강의 중류의 동축에 있는 강 이름이 포여라는 강 이름이 있는데 바로 저 포여라는 강 이름으로 봐서 부여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강 이름에서 유래했을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는 바로 이들 지역이 동명이 살다가 내려온 송화강으로 내려온 고리국일 거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로 제가 제 책에서 쓴 얘기인데 삼국 사기에 보면 고구려를 포예라고 표기한 기록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삼국 사기 고구려 변기 영양왕 23년조에 보면 수양제가 고구려를 공격하면서 조서를 내리기를 이에 내가 친히 육사를 통솔하고 군사들을 통솔하고 구보를 행해서 저 위급함을 건져주며 하늘의 뜻에 순응해서 고구려를 섬멸하는 동시에 선모 수문제 정책을 소승하려 하노라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수양제가 고구려를 포예라고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말도 포여하고 비슷한 말이 되고 이것도 부여와 관련되지 않나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10번째로는 매긴이 부여산으로 들어가서 부여산명을 따서 부여가 됐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연영석 고고학회에 소속되었던 김악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면 연나라 사람들이 요하 북쪽에서 맥국을 멸망시키는데 맥국이 멸망된 후 맥국 사람들의 잔류가 습격을 당하자 그 중에 일부가 부여산으로 들어가서 부여로 이름을 고치는데 즉 주나라 말 한초에 부여족에 관한 기록이 그래서 처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부우산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여산이라고 하는 산의 원래 명칭인 부우산은 현재 합달령의 옛날 이름인데 즉 부여는 부우산 또는 부여산이며 현 합달령이다. 부여족의 명칭은 바로 이 산에서 나왔다 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사람의 주장에 의하면 합달령, 지금의 합달령의 옛날 이름이 부우산이었는데 이 부우산이 부여산으로 바뀌었고 그 부여산 쪽으로 들어간 맥인들이 그 산 이름을 따서 부여족이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부우산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온 말일까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마침 자료에 부우산이라는 산이 산해경에 나옵니다. 부우산이라는 산은 바로 산해경에 나오는데 산해경 대황 북경에 보면 동북해 지외의 대황지 중에 하수지간에 부우라고 하는 부우산이 있는데 제인, 전욱여, 구빈, 아홉
그 왕비들의 묻힌 곳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동북 바다의 밖 대왕의 안 하수의 사이에 부산이 있는데 여기에 제 전우과 9명의 아내들이 묻혀 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막이라고 하는 사람은 산해경 대황북경이라고 하면 대체적으로 나나 안쪽이 해내라고 하면 아니면 북경 안쪽이 해내라고 하면 그 밖 동북 지역을 대황북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지역에 부산이 있고 그 부산에 바로 중국의 전설적인 황제인 전욱과 그의 9비들이 묻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부가 바로 나중에 부여산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여산은 바로 부산은 바로 현재 길림성 밑에 있는 합달령 지역이 있는 산 이름이 바로 그 산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홍산 문화에 대해서 홍산 문화가 과연 어떤 사람들 어느 민족의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인가 하는 논쟁을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지금 대부분 황제 문화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고 황제 문화라고 주장하게 되면 황제의 손자인 전욱의 문화이기도 하게 되는데 바로 지금 중국에서는 이러한 산해경의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도 홍산 문화 지역이 전욱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바로 이 대황동경에 앞에서 말씀드린 유호 부려지국이라서 부여국이 따로 나오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 같은 대황북경에 나오는 부산과 연결해서 부여라는 명칭이 나왔을 거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래서 부산의 위치, 현재 합달령이 어디냐 하면 지금 이 지역에 지금 여기 산이 있는데 이 산 지역이 부산이고 현재 합달령이고 그러니까 맥족들이 있었는데 연나라 사람들이 공격을 하자 이 사람들이 북쪽으로 올라가서 합달령 부산 쪽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산이 나중에 부여산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뀌었고 이 산 이름을 따서 이들 길림성 송화강가에 살던 사람들이 정치 공동체 명칭을 부여다 이렇게 이야기를 주장을 했다는 거죠. 지금까지는 부여족의 명칭이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다양한 견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간략하게 제가 새롭게 제기하는 부여족의 종명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2003년에 곡갈모자를 쓴 단군이라는 책을 부여족의 기원과 이동이라는 명칭으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주장한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부여의 명칭은 기원전 12세기에서 8세기 말까지 현재 터키 지역에 있었던 프리기아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바로 미다스 왕이 통치하던 나라인데 미다스 왕을 마지막으로 해서 북쪽에서 내려온 스키타이 계통의 킴메르인들의 침공을 받아서 그들의 수도인 고르곤이 완전히 파괴됐다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고 상당 기간은 사람들이 살지 않았다고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는데 바로 그때 그들이 킴메르족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을 때 살아남은 일부 사람들이 먼 길을 초원길을 떠나서 바로 나나 지역에 나타났다고 하는 설이 제 가설인데 그들 프리기아인이 나나 하류 지역으로 이주해 왔다가 북쪽으로 올라가서 고리국을 세웠는데 그 고리국을 세운 사람들의 프리기아를 두 글자로 줄여서 표현한 이름이 부여라는 거죠. 그러니까 프리기아를 빠르게 읽으면 프리기아가 부여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프리기아에 대해서 제 책에서 부여국의 명칭에 있는 부분을 따왔는데 부여의 어원은 프리기아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야나 성읍을 뜻하는 불이, 벌 등과 관련이 있는데 이는 삼국의 지명에 자주 보이는 불이, 벌, 불, 화 등과 관련이 있다. 고구려 초기 수도인 국내성의 다른 이름인 부리성도 바로 부리의 풀이의 음차이다. 백제의 사비성은 소부리의 축약형으로서 부리와 관련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이런 얘기가 한 것이 아니라 저 이전에도 몇몇 학자들이 프리기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학자들이 있습니다. 박영숙이라고 미술사학자였던 박영숙 교수께서는 우리 환단고기에 나오는 환국이 있었다는 한 12나라 중에 비리국이 있는데 바로 그 비리국이 프리기아라고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중해 문명과 단군 조선이라는 책에서 이런 주장을 하셨고 또 비리하고 관련돼서 정연규라고 하는 분은 징기스칸이 묻힌 모로항산을 유럽인들은 지도에 무르칸이라고 표기를 하는데 여기서 부르는 밝은의 뜻이고 항은 칸에 하고 같으며 그래서 부르칸은 밝은 임금의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역시 한인의 12나라 가운데 비리국이 하고 관련이 있을 거다. 같은 말이다. 이런 얘기를 이미 했던 거죠. 그러면 이 프리기아라고 하는 나라가 사실은 인도 아리안들의 언어에서 그 뜻에 함의된 뜻을 찾아볼 수 있는데 부르라고 하는 말은 불태우다는 말이고 부르라는 말은 인류의 시조라는 뜻도 있고 부르칸이라고 했을 때 조물주의 개념도 아까 밝은 임금의 조물주의 개념도 있다는 거죠. 독일어에서 부르의 의미는 불태우다이고 스칸다나비아 신화에서는 부르가 전 인류의 시조로 등장하고 시베리아 소수민족 신화에서는 부르칸이 조물주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아리엔골란이라고 해서 소련의 유명한 고고학자가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부리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게르만족 신화, 우리가 잘 아는 오딘의 탄생 과정을 보면 여기에서도 부리 명칭이 등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처음에는 땅도 바다도 하늘도 없었다. 우리가 사는 땅은 안개와 구름에 쌓인 차디찬 얼음나라였다. 그리고 먼 남쪽에 뜨겁게 타오르는 불나라가 있었는데 음양이 돌아가는 거죠. 남쪽에서 오는 뜨거운 기운으로 북쪽의 얼음 일부가 녹아서 이밀이라고 하는 거인이 탄생했고 또 아우드 흉나라고 하는 암소도 탄생을 했는데 이밀은 얼음의 나라 거인들의 주상이었고 아우드 훔나는 바위를 덮은 얼음을 하루 종일 핥으니 사람의 머리카락이 나왔고 다음날 또 훑으니 사람의 머리가 나왔고 세 번째 날에도 종일 핥으니 사람의 몸이 나왔는데 아주 잘생기고 튼튼한 사람이었다. 이름이 불이라고 했다. 불이의 아들이 보르이고 볼은 거인족 딸과 살아서 오딘, 원리, 윌리, 웨라는 세 아들을 낳았다. 이런 여기 보시면 불이라고 하는 인류의 최초의 인간이 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이라고 하는 뜻에는 시초, 처음, 첫 생명 뭐 이런 뜻을 함의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첫 인간 불이는 어쩌면 자라다, 증가하다, 울부짖다, 우리가 부풀다 하는 거하고 또 같은 뜻이죠. 뜻을 인도 아리안 어근인 브라흐만의 부르흐와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성스러운 힘을 나타내는 브라만이라는 용어는 부르흐에 파생한 말인데 이 말은 조지 캠벨이 이런 설명을 하고 있어요. 결국 불이는 관념 속의 생명력인 브라흐만의 부르흐가 최초로 드러난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초의 인간인 프리가 프리기아의 프리와도 관련 있을 수 있는데 이건 같은 인도 아리안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헤로도토스는 그의 역사에서 프리기아인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인이다 이런 기록을 남겨놨습니다. 헤로도토스 이집트 사람들의 말을 인용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인을 프리기아인이라고 한 것을 고려하면 프리는 처음을 나타내는 의미를 담고 있는 말로서 최초의 생명, 최초의 사람 생명 중에서 가장 앞서는 것, 생명을 있게 한 불, 생명력, 대지에 피어오르는 생명 등을 나타내는 말과 관계가 있을 것이고 영어에서 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프리기아하고 관련된 그들이 앞선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바로 로마에서는 봄마다 프리기아의 대모신인 키벨레 축제가 열렸었는데 그 축제에 관한 역사학자인 루크레티우스가 기록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 하면 여러 민족들은 역사가 오랜 예식을 진행할 때 여신을 이다산의 어머니라고 부르며 여신에게 프리기아 출신의 악사들을 딸려보낸다. 그 이유를 들면서 사람들은 곡식 농사가 그 땅에서 최초로 시작되어 나중에 온 세상으로 퍼졌다고 말한다. 그러니까 대모신인 키벨레 여신의 로마의 다른 이름이 이다산의 어머니인데 그 대모신의 축제를 하는 과정에 프리기아 출신들 악사를 보내서 축제를 벌이는데 그 이유가 바로 프리기아 출신의 악사들을 보내는 이유가 곡식 농사가 그 땅에서 최초로 시작되어서 나중에 온 세상으로 퍼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프리기아라는 말은 인도 유로피안의 그런 신화 구조나 그런 종교 개념 이런 것들과 다 연결해서 보면 뭔가 첫 생명, 처음으로 일어나는 것, 처음으로 부푼 것, 뭐 이런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터키 지역에 살던 프리기아인들이 나나 하류 지역으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을 문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지도에 보면 바로 고죽국 옆에 있는 영지라고 하는 공간이 있어요. 영지라고 하는 공간이 있는데 영지가 보이는데 중국 고대 역사 지도집의 부록에 있는 역사시기 고금 지명 대조표라는 데를 보면 49쪽에 리지는 바로 영지이고 춘추 시기에 하북성 천안현 서쪽에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관자에 나오는 리지, 이 리지가 관자에 나오는데 결국은 영지와 같은 집단을 다르게 표기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리지도 춘추시대에 부여인들이 나나 지역에서 살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기록인데 이들을 주서에서는 불이지, 불령지라고도 한다는 거예요. 신채호는 조선상고사에서 불리지의 나라, 불리지국이라는 개념을 설정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기원전 5, 6세기경에 불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조선의 군사를 거느리고 지금 지계, 북경지역, 산서, 산동 등지를 정복하고 대현 부근에 나라를 세워서 자기 이름으로 나라 이름을 불리지국으로 하니 주서의 불령지, 아까 제가 말했죠. 주서의 불령지, 사기의 리지, 가 다 불리지국을 가리키는 거다. 발해의 발도 음이 불이고 또한 불리지가 준 이름이다. 이렇게 해서 신채호 선생은 이 불리지가 마치 인명인 것처럼 생각하고 불리지국이 있었다는 가설을 쓰고 바로 그 불리지국이 있었기 때문에 나나 지역과 그 이동 지역에서 발, 벌, 불이라고 하는 부여라고 하는 명칭들이 나왔다. 이런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보면 바로 그 불리지라고 하는 이름이 사람 이름이 아니고 종족 이름이고 그 종족은 바로 프리기아인을 나타내는 한자 표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부여인은 최초의 생명의 땅에서 망명해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해보면 프리기아인이라는 말은 최초의 생명의 땅 혹은 최초의 생명인 부리가 계시는 곳, 즉 천손이 머무는 땅이라는 의미를 가졌을 것이고, 이러한 관념을 가졌던 부여인이 천손 관념을 가지고 있었던 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제 책에 있는 얘기인데, 게르만 오딘의 탄생 신화에서 보듯이 아리아인들은 불의 근원인 태양을 중시했다. 부여족은 태양을 숭상하던 하늘의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간단히 하고 다음에 이 종족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 제가 책에서 상당히 길게 논증을 했는데, 삼국지 한전에 보면 아까 말한 거수 신지하는 그 마한의 그 지도자들을 거수라고도 하고 장수라고도 하고 신지라고도 했는데, 이 사람들을 호칭을 좀 더 아름답게 불러주는 호칭으로 뭐 이러이러한 말들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을 끊어 읽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쭉 붙여 읽어놨기 때문에 여러 학자들이 이 문장을 해석을 하려고 해도 올바로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현재까지는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문장을 제가 독특하게 해석을 해서 이 문장 속에 불레구야, 프리기야, 불리기야, 부리구야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쭉 설명을 해보면 이 문장은 제가 쓴 문장이 아니고 광개토대왕 보시면 광개토대왕 1600주년 국제학술대회 1차 토론 발표 자료에서 이진우 박사가 제서를 인용을 해서 프리기아를 현재 터키에 있는 프리기아를 불레구야, 불리지, 아까 주소에 있는 불레구야를 인용하면서 설명하는 대목인데요. 한번 설명을 읽어드리면, 상기 문장에 대한 선행 연구자들의 해석으로 신지에게는 간혹 우대하는 신운견지보, 안야축지, 분신이야불레, 구야진지렴의 칭호를 더하기도 한다. 이게 이제 대체적으로 학자들이 끊어 읽기를 하는 것들하고 하였고, 이 구절의 해석은 대체로 이병대서를 따른다 하였는데, 부여 출자에 대한 인식 부족과 문장의 난해성으로 인해서 아직도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한 바, 최근의 해석 시도로서 정형진은 문장의 띄어읽기 변화를 통해 신운국의 견지보, 안야국의 축지, 분신국의 리야, 불레구야의 진지렴으로 해석하고, 특히 불레구야를 프리기아로 해석해서 신채호가 주장한 분리지국, 또 주서에 나오는 불령지에 대응한다고 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여의 명칭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봤듯이 많은 학설들의 이야기를 살펴봤고, 제가 새롭게 프리기아 가설을 세운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고리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프리기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은, 제 입장에서는 부여라는 명칭은 프리기아 망명인의 나라 이름을 두 글자로 축약해서 음사한 것이 부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설들을 주장했지만, 앞에서 제가 그것을 그 상황에 비판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제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부여는 프리기아의 망명인들이 나나 지역으로 들어왔다. 제나라 환공 때 북쪽으로 쫓겨 올라가서 호맥 혹은 동호 쪽에 들어가 있다가 그들의 일부가 시라무렌 상류로 넘어가서 고리국을 만들었고, 그들이 나중에 동쪽으로 이동해서 부여를 만들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새로운 학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여적 연속 강의 12강 중 5강에 해당되는 고리국, 그러니까 동명왕이 원래 탄생한 고리국이 어디에 있었는지와 그 명칭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